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부산 시민들의 표심이 이동하는 기류가 포착됐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 겁니다. 한국리서치가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시장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0%는 전재수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34%를 얻었습니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 전재수 의원이 박형준 시장과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인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 전재수 의원이 44%로 33%인 박형준 시장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부산 정가에선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한 자릿수 차이만 나도 국민의힘이 뒤집을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형준 시장 쪽 관계자는 샤이 보수가 여론조사에 응한 결과일 수 있다면서도 선거운동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자신만의 선거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부산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부산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무작위로 추출해 4월 17일부터 사흘간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0.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동지훈입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대변인들 바로 시작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좁혀보겠습니다. 자, 6.3 지방선거, 그중에서도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 중에서도 일단 먼저 부산 북갑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턴을 해서 자, 송영길 전 대표 과연 일단 공천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준다면 어느 곳일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평택을 어떻게 될지, 각자 도생으로 갈지 아니면 끝내 선거연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범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이 세력권이 계속해서 손을 잡고 나아갈지, 이 세 가지 주제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부산 넘어가겠습니다. 친하시잖아요. 전 부산 한번 다녀왔죠. 네. 북구 다녀왔고. 어떻습니까? 덕천동 아니, 젊음의 요즘 거리도 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당근을 하던데 당근? 한동훈 전 대표가 근데 평생 당근 안 해봤을 분인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말했는데, 제가 과거에 어떤 약속이 있어서 한번 만났을 때 뭐 하다 나오셨냐 하니까 당근 거래하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강남 부자 아니에요? 근데 당근 거래 자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50대 남성 중에 당근 거래 실제 해본 사람 많지 않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걸 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4명의 50대 남성 패널이 있었는데, 한 명만, 김용남 전 의원만 자기가 당근 거래 해봤다 그러고, 나머지 3명은 당근 거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당근 왜 하나? 당근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해당 지역 내에서만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그렇죠. 사람들끼리.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 북구에 정말 내려왔다. 난 북구 주민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라고 봐요. 그걸 제가 쇼츠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일요일에 이미지도 다녔을 있잖아요. 때는 한동훈의 소탈함, 또 그다음에 그것이 구전으로 전해질 거 아닙니까? 야, 한동훈 강남 부자인 줄 알았더니 부인도 잘 산다고 하는데 그렇죠. 당근을 하더라. 뭐 여러 긍정적인 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 다니면서 공개되는 쇼츠들, 그게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하면 얘기한 것처럼 강남, 파락군, 엘리트, 까칠함 뭐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데,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당히 소탈하더라.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모습 보셨죠? 중학생.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자체적으로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본 부산 북구 민심 어땠습니까? 저는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주변에서 제가 응원합니다, 잘하십시오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원하는구나, 지지하는구나.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인도 한동훈 대표 본인도 그런 생각 갖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한동훈 전 대표한테 와서 적극적으로 사진도 찍고 응원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벌컥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지금 뭐 승부를 벌써 뭐 이겼다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끝까지 최선 다한다. 정말 3표 차이로 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뭐 누구는 세표 차이로 이기겠다는데 3표 차이로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있어요.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에서 패배한다면 내상은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상이 오래 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뭐 이번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8년 총선, 30년 대선까지 계속 뭐 부산 북갑에 뼈를 묻겠다라는 뭐 각오이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배지를 못다는 것에 대해서 뭐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국민의힘을 좀 개조해 보겠다. 그래서 보수를 다시 한번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원대한 포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부각되기 때문에 내상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뭐 당근 얘기 나왔으니까 저 뭐 선거 전략으로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참신했습니다. 뭐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별로 없잖아요. 그런 상태라면 좋은데 과연 이게 말씀 주셨던 이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었던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는 데까지 아주 좋은 상쇄 작용이 될 것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이니까 그 부분은 좀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 간 지 한 열흘 좀 넘었지 않습니까? 가서 뭐 지금까지는 런칭은 잘 한 것 같아요. 또 초기에 런칭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가 없다 보니까 전재수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를 공격하는 것으로 재미를 좀 봤죠. 그런데 이제부터 민주당이 하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고 그래서 후보가 늦어도 뭐 앞으로 일주일 열흘 안에는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동훈의 봄날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정말 뜨거운 맛을 좀 볼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올 거다. 악담이시네. 아니 이거 악담이 아니고 실제 아무 후보가 결정되지 않고 혼자서 나 홀로 후보하던 시절과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되고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돼서 3자가 뛰는 상황이라면 그건 전혀 다른 선거 국면으로 진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리는 자,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하정우 AI 수석 나올 것 같죠? 뭐 저는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번 후보 냅니까? 내죠. 자, 2번 박민식 의원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99% 박민식. 네. 뭐 1%의 가능성으로 뭐 호사가들이 장동혁 대표가 자기 공천하고 김민수? 적어도 단일화 안 할 후보를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치 모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최대 득표율을 올려야 한동훈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 연고도 없는 자기랑 친하다는 사람 그냥 했다가 한동훈 전 대표 당선시켜주는 꼴 그거 못 보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자 구도 지금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하정우 AI 수석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나오는 걸로 봐야 되고 한동훈 전 대표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고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이 여기서 3선을 하셨나? 그렇죠? 재선했습니다. 재선을 했습니다. 4번 나와서 2번 떨어지고 2번 됐죠.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3자 구도 기본적으로 3자 구도가 되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은 3자 구도를 감안할 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결국 박민식 전 의원과 단일화가 성사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성사 가능성 뭐 거의 0%라고 거의 0%다. 3자 구도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한동훈 전 대표도 뛰고 있고 그 중간에 만약에 단일화 또는 뭐 후보를 내지 않는다나 이런 것들이 겹쳐진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 요행바라고 뛰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3자 구도에서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뛰고 있고 제가 그 유권자 지형을 한번 봤어요. 네네. 12만 2천 명이에요. 유권자가. 만 18세 이상.
그럼 60%의 투표율을 기록한다면 한 7만 명 정도 투표하고요. 네네. 50%를 얻는다면 무조건 당선이잖아요. 그게 한 3만 2천 명 되더라고요. 핫한 지역에서 아마 투표율이 올라갈 좀 겁니다. 올라가겠죠. 네. 그 40% 얻는 게 2만 한 9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구가 작다는 거, 또 유권자 수가 적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에게는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긍정적인 면을 보는 선거를 거예요. 하다 보면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몇만 표 중에 몇만 표 몇 표를 가져오면 이긴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대로 안 되는 게 선거예요. 아니, 지금 왜 그걸 하냐면 워낙 여기가 그 좀 삼자 구도가 명확해지고 한 표 한 표가 중요해지니까 야 그럼 몇 표 얻어야 되나 이거 당연히 걱정하죠. 그런데 이제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삼자 구도에서 단일화 어쨌든 박민식 후보가 된다 치고 한동훈 그 후보가 만약에 되면 이렇게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못할 거라고 봐요. 그건 짜치니까. 네네. 그런데 그럼 박민식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단일화를 절대 안 할 자객을 공천하겠다라고 하니까 나 절대 단일화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 유권자들 앞에서 이제는 자존심의 싸움이 돼버렸다. 당대 당에 무소속이지만 어쨌든 전 당대표였기 때문에 지금 현 장동혁 대표와의 이런 이 싸움으로 비칠 수 있고 여기에서 단일화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제로에 수렴하지 않겠는가라고 보면 삼자 구도로 끝까지 간다라는 건 뭐 거의 이제 상수처럼 보이고요. 거기에서 저는 하정우 수석이 얼만큼 표를 득표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자, 그래서 두 분께 그럼 여쭤볼게요. 부산 북갑의 승부 무엇이 가를 것 같습니까? 일단 부산 북갑은 전재수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유권자층은 고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찌 보면 전재수 의원의 개인기가 통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후광 효과가 분명히 작용할 거고, 그다음에 하정우 AI 수석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면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하정우 AI 수석 고등학교 후배기도 하니까 손 들고 이제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 게 뻔한데, 이렇게 삼자 구도로 치러진다. 그렇다면 과연 부산 북갑의 승부는 무엇이 가를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높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하정우 수석의 표로 연결될 것이냐, 또 전재수 의원을 뽑았던 사람들이 진짜로 적극적으로 하정우 수석까지도 뽑아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거기 한 정당 지지율 지금 보면 한 40% 나올 겁니다. 네, 아무리 나올 겁니다. 낮게 네. 잡아도.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하정우 수석보다 국민의힘에서 핍박받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표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어떤 스윙 보터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민주당 뽑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기서 일부 이탈할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하정우 수석이 나왔을 때 이분의 지지율을 몇 %로 묶어야 되냐면 대략 36, 7% 안으로 묶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대변인. 이 지금 부산 북갑에서의 재보궐 선거가 무슨 지역 발전론, 뭐 무슨 공약 이런 걸로 저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네네.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하정우 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과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보수 재건론, 여기에서 이 보수 재건론에 대한 평가를 부산 시민들로부터 받는 거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우리가 힘을 실어줄 테니 배지 달고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국민의힘을 반드시 재건시키는데 역할을 해달라라는 평가가 있으면 당선이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안 될 거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하정우 수석이 나오기 전에 지금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뭐 많은 박민식
그 후보 예정자도 공격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공격하고 있는데 하정우 수석이 나온다 그러면은 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부산 북갑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상대결 3자를 놓을 건데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을 놓고 한번 가상대결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월요일 날 공표될 예정인데 결과 나오면 두 분 다시 한번 모셔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김진욱 전 대변인과 친소관계가 두터운 분이시죠. 송영길 전 대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단 뭐 공천을 받게 될 것이냐, 또 받게 된다면 어디로 받게 될 것이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자, 거잖아요. 잠시만요. 그날 정청래 대표가 그 예고하지 않았던 기자회견을 하면서 묻지도 않았던 이광재 전 의원을 얘기를 하면서 상당 시간 설명을 하려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질문 딱 있었는데 질문이 두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송영길 전 대표 어떻게 하냐? 그럼 그 같은 선당 후보 봐야 될 거 아니냐? 단답으로 했어요.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어요. 앞에 염두에 두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였고 김용 전 부원장을 물었더니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온도차는 극명했습니다. 자, 김지욱 대변인. 지금 이광재 전 지사가 갑자기 이제 호명되면서 이 경기도를 포함한 네. 수도권의 재보궐선거 지형에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왔다. 그리고 그 변화가 매우 크다. 안 그래도 일단 복잡한데 지금 더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그 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광재 하남갑 갈것 전 같죠? 지사님은 이제 하남갑으로 네. 거의 내정이 되는 네.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최종적인 확정은 뭐 아직은 남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첫 번째 공천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에 있어서는 주는 쪽이 일단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줘야 된다. 네. 안 줄 수 없다. 여기도 선당 후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의 선당 후사의 감동을 받으셨던 정청래 대표라면 역시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같은 기준을 좀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조금 이제 우세한 것 같고요. 그럼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지역에 공천될 가능성 그게 조금 더 요즘 다시 현실적이고 연수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평택을 줄 가능성은 없죠. 그럴 가능성은 저는 그는 뭐 전쟁인데 사실은. 일도 안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평택에 송영길 전 대표를 투입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평택 지역은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당 대표 4명이 쓰러지는 네, 지역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이유는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돌고 돌아 다시 인천 그 중에서도 아마 연수갑 정도가 지금 상당히 또 유력해지는 게 자, 아닌가라고 그러면 얘기가 박남춘 나오죠. 전 시장 어떻게 정리 가능합니까? 박찬대 의원이 버티고 그거는 있는데. 당의 정무적 그 능력인 것이죠. 당이 조정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 혹여라도 거기에서 선택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이건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당 지도부가 그 부분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리더십이다. 정치적인 리더십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다라고 전 보고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평가도 있었고 여러 군데를 넣고 이제 저울질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지금은 경기도가 아니라면 다시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인천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쪽이 좀 무게가 실려가는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중 잘 아시잖아요. 뭐 지금 미국 다녀오셔서 저하고 연락을 안 하셔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송 대표 주변에 계신 분들 입장을 보면 조금 격양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이미 진작에 당에서 조정을 좀 원만하게 해주고 송 대표가 움직일 공간을 좀 열어줬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체된 것
그래서 송 대표가 마치 지금 공천을 당해 구걸하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위 분들은 좀 격양되어 계시던데 지금 전략적으로 이제 공천과 관련된 부분을 당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이해는 송 대표님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어쨌든 송 대표께서 차선이라도 개항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지역에서의 공천 이 부분만 뭐 빨리 결정된다면 송 대표는 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수용하시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하남 갑 가는 거 아니었어요? 또 이렇게 연수 갑으로 틀어진 이광재라는 건가요? 호명되면서 근데 이광재 전 의원 같은 광재라는 이름을 쓰는 분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인데 저 갑자기 그러네요. 언급돼갖고 뜻밖이었는데 핫플이라고 하면 지금 누가 뭐래도 핫플은 평택을 아니에요? 그래서 평택에 저렇게 앞서 칭찬을 하면서 평택을 내보낸 건 죽으라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광재 의원이 평택을 가면은 당선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핫플은 다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그거를 일단은 워낙 지금 가능성이 좁아지니까 이거를 이 가능성을 좁혀갖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같은 이름의 정광재 대변인이 보는 제가 이광재 보기에는 투입 지역은 평택이다. 이광재 전 의원을 평택을로 공천하잖아요. 그러면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는 이제 파탄 나겠죠. 그러니까요. 나라고 지금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파탄 납니다. 이광재 전 의원이 당선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마지막까지 이광재 전 의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 뭐 저는 사실 하남 갑은 거의 송영길 전 의원으로 정해진 게 아니었나 싶었는데 이광재 의원이 그 호명되면서.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시나리오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그래도 송영길 전 의원은 상황은 좀 좋은 거죠.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송영길 전 의원은 배지는 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에 말씀 비하면. 어제 일단 공천은 줄 것 같습니까? 공천 주죠. 왜냐하면 송영길 전 의원 공천 안 주면 잠재적 민주당에- 당권 경쟁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기여했던 부분을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송영길 전 의원 공천 받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광재 전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부담스럽겠어요. 국민의힘 대변인조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택을에 가면 진짜 평택을 재밌을 것 같은데 이광재 의원이 가면 저는 정리가 된다? 유이동 의원이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 될것 지금 이제 그 어제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네. 이광재 이제 전 지사님 주위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해요. 이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결론은 받자라는 쪽으로 나는 것 같고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 하남 뭐 좀 전에 평택을 말씀 주시지만 평택은 뭐 그 생각권 바뀌었으니까 하남으로 거의 이제 굳혀져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분을 호명했다면 좀 하남도 그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험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평택을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본장을 주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니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유보 상태에 있는 것이고 판단이 그리고 유보보다는 지금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제 5대5에서 지금 뭐 51대 49로 부정적 여론이 쪽으로 이제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마지막까지 지금 불구하고 안산 지역구 의원들은 김용역에 출전을 지금 다들 그러고 그래서 있습니다. 뭐 오늘도 SNS에 뭐 김현 일부에 저희 안산의 김현 김현 의원 의원이나 나왔는데 뭐 김현 의원도 그 특히 말을 이번에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맞아요. 이분들의 국조특위에, 여론이 예. 굉장히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출마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김용 전 부원장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다라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구제해야 되는 거고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 다음 주에 국정조사가 마쳐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까지 좀 지켜보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자, 생각입니다. 그럼 두 그런데 분 저 한 말씀만 네. 드릴게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민주당 우세 지역에 전략 공천한다. 그러면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 선거 거기에서 5% 포인트씩 민주당 득표율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 4개 지역 단체장 뺏길 수 있다라는 각오 민주당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던지려고 했어요. 만약에 김용 전 부원장을 공천을 하게 된다면 지금 친명계 핵심이었죠. 원조 7인회 중에 한 분인 김영진 의원이 반대한 사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심까지는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전체 선거 판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있는 반면에 특히 친명계 의원들은 지금 우리 김재국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우리가 국조특위를 하고 있는데 그리 되면 우리 국조특위의 자기 부정 아니냐.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맞서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도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김용 전 부원장이 누구보다 이제 정진상 실장과 더불어서 최측근이기 때문에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진 의원이 앞서서 엄호를 해줘서 그 부분은 약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선거의 유불리 정말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다. 저는 2024년 총선에서도 특히 PK 지역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최대 열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산에서만 7석 얻는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맞습니다. 막판에 결집해서 민주당이 대략 뭐 5%포인트 차이로 진 지역도 한 5군데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해당 지역을 돌고 갔고 그리고 당시에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진보 진영에게는 힘이 되는 얘기지만 그런 게 있었고 막판에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야 이렇게 하다 개헌선 무너진다. 부산이 지켜줘야 된다. 약동강이 지켜줘야 된다. 이게 얘기가 통하면서 총선에서 108석은 거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을 공천하게 되는 순간 아까 얘기 드린 울산, 부산, 경남 이 지역은 지금 사실상 경합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경합 지역에서 패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이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의 고민 지점은 눈에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제 이광재 전 지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교롭게도 이광재 전 지사가 지금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이 분당. 성남의 분당이라는 지역 아닙니까? 김용 전 부원장이 성남시 의원부터 주로 성남에서 활동을 하고 경기도 대변인을 그 했었기 자리로 때문에 재배치될 수 있다. 그 자리에 지역위원장으로 가고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28년 총선을 사법 리스크라고 소위 얘기하는 대법원 판결이 그때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사법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조금만 시간을 갖고 28년도에 입성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마 당 지도부의 또 보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전에 정광래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 소위 우리가 이제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 뭐 이런 지역은 무당층 혹은 중도층의 쏠림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이 김용 전 부원장의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냐 없냐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고민 지점이고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들겠죠. 그렇죠. 민주당의 이런 오만한 심판해 달라고 얘기할 거고 거기에 김용 전 부원장이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래서 이제 가장 친명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일컬어졌던 김영진 그 의원께서 총대를 메고 이번은 아니다. 이번에 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조금만 더 좀
기다려 달라 아마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김용 전 부원장 입장에서만 본다면 본인이 너무나 억울한 시간을 오랫동안 지나왔고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억울함이 일정 부분 그 밝혀져 가는 과정이 있다면 당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기회를 좀 주고 그리고 본인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당에다가 정중하게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처음으로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유롭게 앞섰어요. 초반에는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현 시장을 여유롭게 따돌렸습니다. 엄청나게 한 20%포인트 가까이 따돌린 여론조사들도 실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자릿수에서 오차범위 내까지 심지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꽃 같은 경우 이 하우스 이펙트가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부산의 한 특성상 당연하지 않냐? 그다음에 뭐 선거란 것이 일방적으로 원사이드 가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굴곡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 국민의힘 두 후보 그 어떻게 보는지 그 영상 잠시 보신 뒤 이야기 이어나가죠. 선거가 가면 갈수록 서울이든 부산이든 서서히 붙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바닥 분위기는 여전히 견고하다. 현 정권이 자꾸 부산 시민들을 기만하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부산 여론이 저는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투입 효과입니까? 저는 뭐 전적으로 한동훈 투입 효과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네.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 후보가 박형준 후보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있었던 거고 주진우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제 우리 국민의힘 후보는 박형준이구나 이렇게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전재수 의원의 까르띠에 그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그 참 끝까지 몰고 계속 넘어지네요. 얘기를 하니까 전재수가 아주 뭐 깨끗하고 뭐 좋은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인식들이 이게 네, 허위사실 지금- 유포로 지금 다시 맞고소를 했던데.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전재수 의원이 얘기 못 하고 있는 거고 공소시효 문제로 지금 기소가 안 된 거지 이것에 대해서 수사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지인은 분명히 그 시기 수리를 맡겼다고 하는 거고 그런 의혹들이 확산된 거. 세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후보인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졌는데 지금 표 보시잖아요. 제가 재밌는 분석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3월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북구갑에서 전재수 의원이 53% 얻는 거로 나왔고 서병수 의원이 39% 얻는 걸로 나왔었어요. 네, 엄청난 근데 차이였네요. 실제 득표율은 어떻게 됐냐? 52.6%인가 하고 서병수 의원은 39%가 아니라 46.7%를 얻었어요. 그거 보면서 여기 분명한 샤이 보수라는 게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층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은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상대 후보 보수당 후보는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의 차이가 컸다. 그거를 감안하고 이 조사를 보면 사실상 지금 붙어있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봐야 돼요. 불경 중에서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아니면 민주당으로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지역이 부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은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저는 아니면 뭐 이 당연한 선거 흔들리고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저희가 부산을 정말 쉽게 편안하게 이긴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 정도면 지금 초반 그 스타트에서는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좀 전에 그 박형준 시장과의 이 지지율이 좀 좁혀지고 있는 것, 한 자릿수 안으로 들어온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해석에 일부 다 공감합니다. 거의 대부분 공감합니다. 첫 번째, 박형준 시장은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얘기가 나왔었다가 구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지? 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고 또 그러면서 이제 후보가 최종적으로 되면서 컨벤션 효과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대리 공격에 의해서 지금 소위 프리라이딩 한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정 지금까지보다는 당연히 그 박형준 시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유지가 될 거냐 네. 아니면 더 좁혀질 거냐 아니면 벌어질 거냐 것이냐. 네.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뭐 이제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박형진 시장께서 어느 정도의 연대감을 가지고 하셨다고 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가 상대해야 할 후보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전재수 후보에게 공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올리는데 이제 뭐 일정한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훌륭한 참모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그런데 당근도 그렇고 지금 결국은 전술도 한동훈 그렇고. 전 대표가 본인도 본인 선거에 발목이 잡히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지금 하정우를 공격하는 게 우선이겠습니까? 전재수를 공격하는 게 우선이겠습니까? 결국 전재수 대 박형준의 구도가 다시 선다. 그렇게 되면 전재수 후보가 부산의 해양수산부를 옮기고 그러면서 부산을 다시 한번 이 해양수산의 중심 수도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하정우 수석이 AI 전문가 아닙니까? 또 우리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설계도를 그리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시너지를 어떻게 부산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는 지금 저희가 뭐 이겨도 원사이드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네. 박빙 그중에 지금 박빙 우세를 잘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면 지금 이 국면은 선거 끝날 때까지 잘 관리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제까지 많은 격차가 벌어졌던 게 갑자기 격차가 줄었다고 해가지고 하정우의 어떤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광재 대변인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부산시장 선거와 복합선거는 어쨌든 같이 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자 러닝메이트 성격인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박형준 두 사람 같이 연대해서 같이 갑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가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건 선거법이 엄격하게 그렇죠, 타당 그렇죠. 후보의 그 지원을 그런데 그 지원이 피할 수 제한하고 있는 있기 여러 가지 때문에 방법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박형준 시장이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적극적으로 선거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까? 아,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북구를 떠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아까 3표 차이로 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3명이라도 더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손 한번 잡아보고 인사 한번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표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또 제가 조금 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당선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지역이 굉장히 좁아요. 유권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가면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진짜 아이 컨택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는 그게 자신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전국적인 정치인인데 여기 와서 나랑 인사도 하고 만나보니 사람이 뭐 괜찮던데 이런 평가 하나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당락에 정말 그 어떤 스트레스홀드라고 그러죠. 그 문턱이 될 거예요. 물이 99도에서 안 끓습니다. 100도에 끓는데 그 1도의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할 거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북구 갑을 떠나기 어려울 거예요. 이번 선거. 쭈삣쭈삣했던 윤석열 씨와는 다릅니다. 자기 선거 한 번도 안 해본 한동훈 전 대표인데 유권자를 대하는 게 기억하시죠? 그 지하철 인사 시켰더니 그렇죠. 쭈삣쭈삣했던 그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그 씨와는 한동훈 분명히 전 다르네요. 대표가 벌써 2년의 시간 동안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일정한 그 선거를 지금 몇 번을 치릅니까? 24년 그 총선 치렀고 그다음에 자기 전당대회 치르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치르는 이 과정까지 상당히 나름의 훈련이 좀 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윤석열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가 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역에서 스킨십을 나누는 것 초반엔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잘하고 지금 영향이 늘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북구를 떠나서 부산 전체를 훑고 어떤 뭐 나름의 박형준 시장을 돕기 위한 노력 이런 것을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6월이면 이제 뜨거운 땡볕인데요. 땀을 많이 흘리셔야 될 거예요. 네. 그 지점은 땀이 왜 다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두 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대변인들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7시 5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